간단히 3기옥에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오늘 제2장 외계 실제론을 논파하라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떠올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수사견이라는 말로 동일한 물이 네 가지로 달리 보인다. 인간에게는 물로 보이는데 천신에게는 유리 보석으로 보이고 아기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이고 여기 사는 물고기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보인다고 했더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말로 천신이나 아기한테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색종이가 있는데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생명인 차오에게는 여기 빨주노초 반환부가 감지가 되지 않은 콕백TV처럼 세상을 본다 하니 회색으로 보일 것이고, 사람 중에서도 적색 색약인 사람에게는 약간 분홍빛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아예 빛을 감지 못하는 박쥐에게는 그냥 캄캄하기만 할 뿐 색깔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 색깔은, 객관적인 이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빨간색이 얘의 색깔일까요? 아니면 걔가 보는 색깔이 얘의 색깔일까요? 적색 색약인이 보는 게 이 색깔일까요? 박쥐가 보는 게 이 색깔일까요? 여운아, 얘는 무슨 색깔이에요? 여예,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어?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에게는 회색으로 보이고 있고 적색 새약에게는 분홍빛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마음법은 다 인식되는 것으로 있지 인식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유식의 입장은 유식, 무경,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는 입장인데, 오늘 살펴볼 외계 실제론자 입장은 지금 바라보는 나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사물이 외계의 객관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그런 입장이었다면, 야, 지금 이 빨간색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보고 있지. 에이그, 니는 개 눈이니까 회색으로 보는 거야. 에이그, 니 눈이 이상하게 삐있으니까 분홍색으로 보는 거지. 야, 박쥐, 너는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야 라고. 내가 보는 게 옳고 나랑 다르게 보는 거는 다 틀렸다라고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반면에 우리보다 훨씬 더 색깔을 더 감지하는 잘은 모르겠지만 벌이나 그런 것들은 자해 성향에까지 본다 하니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빛의 파장을 더 많이 감지하는 녀석이 있다면, 훨씬 더 컬러풀하게 본다면 걔가 옳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다? 아까 일수사견의 비유처럼 물은 물로 보이고 있다. 인간에게는 물로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랑 다른 안구를 가진 현신에게는 막 유리 보석이 빛나는 것으로 보이고 아주 악업이 짙은 아귀에게는 정말 피구름이 보이고 여기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냥 집이에요. 사물은 어떻게 지금 어떻게 빨갛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다라고 흔히들 이 외계 실제론자 우리는 사실은 지금 유식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 신념은 좀 외계 실제론의 성향이 짙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온갖 색깔과 형상이 있고 세상에 온갖 소리가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온갖 개념들도 있고 그것들을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를 소리를 듣고 몸으로 느낌을 추위를 감촉하고 하는 식으로 인식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다 색, 성향, 위촉법이 나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다. 좋은 환경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나쁜 환경에 처하면 내가 괴로워져. 라고 해서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죠? 근데 유식의 입장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좋은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고 나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한 예로 처음에 금강암에 올라오는 산길이 무서운 길이었는데 무서운 길이었나요? 무섭게 인식되는 길이었어. 낯선 길이어가지고 뭐가 나타날까 싶고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길로 인식이 되다가 자주 오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고 산사회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줄 몰랐네라고 이럴 때는 참 편안하고 좋다. 금강 올라온 길은 불안한 길이 편안한 길이에요. 어떻게 인식되느냐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잘 봐라 있잖아 라고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야 없는데 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들리지 않는다든지 인식되지 않을 때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할 때는 인식이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모든 경계는 사실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인식 내에 있는 것이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념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12처 아까 말한 이렇게 이게 12처 동안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구분입니다. 그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식의 유형으로 6가지 유형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색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있고 12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하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들리는 인식 대상은 바깥 세상인 것처럼 나와 세계가 별개로 있는 것처럼 여긴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12처 이런 개념을 육군과 육경이라는 개념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12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말로서 이 안과 색이 연기하여 있지 별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었고 유식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음, 들음이라는 하나의 인식을 괜히 둘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세상은 다 인식으로 있는 것이다. 인식되는 것으로 있는 것이다. 당장 우리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건 나라고 여깁니다. 그죠? 이건 이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건 나라고 여깁니다. 그지? 그죠? 그리고 근데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내가 아닌 대상이라고 여겨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내가 보고 듣는 것만 나고 보이고 들린 것은 얘와는 별개인 대상이라고 여기는데 유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는 것도 마음이고 지금 보이는 것도 인식되는 것으로 인식 내에 있는 거니까 인식 밖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인식에 끊임없는 작용의 나툼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없다. 삼라만상이 다 3개가 유심소연하다. 3개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마치 꿈속 세계가 꿈속에서 분명히
꿈속 세계는 사실 이 내 마음이 훅 나타나는 바이거는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보는 것 나오고 보이는 것은 바깥 세상이냐. 아, 날씨가 풀리고, 아, 구름이 맑고 새소리가 듣기 좋네라고 이렇게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들린 거는 바깥 세상에 여기지만 사실은 꿈속은 다 내 마음의 나툼이죠. 그죠? 마음의 나툼을 괜히 나누어서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들린 것은 바깥에는 깡인 것처럼 나눈 것처럼 일상사에서도 여기서도 여기에 보는 녀석이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지 아니함을 유식행자가 훅 체험을 하고서는 세상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아니한 걸 중생들이 허망하게 나누어서는 나와 대상, 나와 세계가 별개인 양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설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뭐 처음에 기존 불교가 좀 어렵게 와닿는 이유는 불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불교는 이렇게 이건 흰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빨간 색안경을 끼고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있는데 희다고 말하니까 좀 아주 좀 어려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뭔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건가? 라고 여기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죠? 흰 거 희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빨간 색안경 파란 색한테는 어렵게 들려요. 그 사람이 이거 희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깊이 골똘히 사유하면 되나요? 안경만 벗으면 당연한 겁니다. 굳이 안 알려줘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식의 얘기가 오직 인식일 뿐,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마음이야? 이게 어떻게 다 마음이지? 세상이 다 있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신념이 짙은지라 이런 유식의 가르침이 약간 좀 너무 형이상학적인 약간 개변론처럼 선뜻 받아지지 않는 가르침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외계 실제론적이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들린 건 나와는 상관없이 나와는 별개로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런 신념이 이런 유식 무경의 가르침이 수용이 되려면 자신의 기존의 외계 실제론적인 신념이 보고 듣는 건 나랑 상관없이 대상 경계가 바깥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 신념이 한번 좀 훅 내려놔줘야 돼. 마치 색안경을 벗는 것처럼.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으며 귀는 여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다라고 찰떡같이 나누고서 보고 듣는 건 여기 있고 보이고 듣는 거는 나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신념이 짙기 때문에 이 와닿는 거니까 먼저 외계 실제론의 오류에 대해서 외계 실제론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로 자각한 것이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견이다.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걸 알아서 이걸 훅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제2장 외계 실제론을 논파하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왔죠? 그죠? 네? 시간 그죠? 이거 책을 읽고 하면 좋겠지만 책을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허비가 되니까 제가 책 내용을 다 소화하고 있으니까 네? 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제 표정을 보면서 하는 걸로 하죠. 그죠? 외계 실제론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유식 행자가 활동할 당시에 있던 외계 실제론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신념을 가진 견해들이 많아요. 첫 번째 입장은 마치 볼펜이 존재한다. 나와는 상관없이 볼펜이 존재한다. 공약 안 하고 오셔가지고 시장하시겠지 그래요. 그죠? 그죠? 당 떨어져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좋아요. 여기에 볼펜이 존재하네. 볼펜이 존재하니까
내가 이 볼펜을 본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 바이세식 학파 입장 이와 같이 볼펜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설일체 유구의 입장은 볼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볼펜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거다. 이 볼펜을 잘 들여다봤더니 볼펜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이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볼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장이고, 세 번째 경량부 입장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또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이런 모양으로 모여있는 상태를 뚜껑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플라스틱 입자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실제는 플라스틱 입자만 있는 거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외계실제, 세 가지 외계실제로는 유형이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물이 볼펜이라고 이름하니까 볼펜이라고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자체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지? 우리는 참 이름을 거의 실제랑 동일시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똑같은 실지하는 제품인데도 어떤 이름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것처럼 여겨주고 싸게 여겨져가지고 별로 제품이 많이 팔릴 때가 안 팔릴 때가 있고, 이름을 실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지? 그런지라 일단 바이세식학파 입장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총무님의 앞모습만 보고 있어요. 뒷모습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 겉모습만 보여요. 그지? 그런데도 여여해보살님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당장 이것도 지금 볼펜의 전체를 보고 있는 게 한쪽 면만 보고 있잖아요. 안에 부품들은 또 안 보여. 근데도 이게 볼펜인 줄 알아. 바이세식학파의 입장은 우리가 부분을 보고도 전체를 파악하는 건 그 사물이 단일체이기 때문이다. 얘가 하나니까, 얘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봐도 그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는 입장인 거야. 바이세식학파의 입장은. 그래서 지금 볼펜이 있으니까 볼펜을 보는 거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저거 필요 없지. 이건 사견인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걔 입장은 볼펜이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유식학파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볼펜은 단일체가 아니다. 볼펜이라는 단일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부분들이 결합된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볼펜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네 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때요? 내 몸이 있다고 여기죠. 이게 내 몸이라고 여기잖아. 사실은 몸이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심장, 피, 콧물, 눈물, 체온 같은 이 장기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정말로 이거 다 해부해가지고 다 나열해보면 각 장기들만 있지 그가 어디 가운데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내 몸이 있는 데라고. 몸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인데 내 몸이 있다고 털떡같이 여깁니다. 그지? 몸이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여기에 이런 모양을 가위, 바위, 보, 묵지바 이름 합니다. 그지? 어떻다? 가위라고 하는 건 이런 모양일 때, 이런 모양 상태일 때를 가위라 하고 이런 모양일 때를 바위라 이름하고 이런 모양일 때를 보자기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지? 그죠? 바위가 어디 있어요? 가위가 어디 있고? 사실은 얘가 있는 거죠. 그죠? 실제는 얘가 잠깐 이런 모양일 때를 아까 묵 이름을 뗐지 이름을 빠라고 이름을 한 것이지
묵지빠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제는 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실제는 얘가 있어. 근데 얘는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얘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이름은 다 모양에 붙인 이름이니까. 이름 모양일 때 묵이라 이름했고, 이름 모양은 찌라 이름은 빠라 이름한 거잖아. 그죠? 얘는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때? 답답함이 있다고. 어떻게? 얘가 답답해라는 이름 모양일 때 이걸 답답함이라 이름 붙여. 이름 뭐야? 슬퍼라고 이름 붙여. 아, 신난다라고 이름 붙여. 이렇게 얘가 이런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얘가. 슬픔이라 하고, 답답함이라 하고, 짜증이라 하고, 편안하다 하고, 온갖 다양한 모양을 나타남에 다양한 이름 딱지를 붙입니다. 그치? 그 모양 상태에. 그리고는 이것은 있는 줄 모르고 답답함이 있는 줄 알아. 같이.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이 모양에 붙인 이름을 딱 기억하고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마치 묵, 지, 빠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 세 가지요라고 해요. 인연따라 잠깐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물론 사실 세 가지 모양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십 가지 모양이 있겠지. 그치? 이 사이에. 근데 그 큰 덩어리만 그냥 묵, 지, 빠라고 세 이름만 붙인 것 뿐이지. 그죠? 이 세 가지 이름을 붙였던 여기에 하나, 묵지, 묵바, 묵호, 100가지 이름을 붙일지라도, 그지? 100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제는 얘가 있는 것 뿐인데. 우리 10,000가지 이름 붙이고는 10,000가지가 있는 것처럼. 인연따라 얘가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 답답해 죽겠다 하든, 반갑다 하든,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남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마음 상태가 있는 것처럼 여겨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습관이 있어요. 발색학대학과 그게 가장 적절한 그런 견해에 가장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으니까. 볼펜이란 이름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볼펜이 있잖아 라고 여겨요. 볼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건 확실히 알겠네요. 그죠? 볼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볼펜이 없었으니까. 볼펜은 없다. 하지만 볼펜이 이루고 있는 이 부품들은 확실하게 있잖아. 볼펜은 단지 이것이 결합된 상태에 붙여진 가명,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볼펜 이름이 붙여진 거니까 이 부분들은 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지? 그죠? 그러자 이제는 마치 지금 여기에 아까 전체 볼펜의 입장에서는 이걸 심지라고, 그지? 볼펜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심지 또한 앞에 촉, 플라스틱 몸통, 안에 잉크라고 하는 부분이 모여서 심지라고 하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촉, 통, 잉크가 있는 거니까. 부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더 작은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전체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는 가명이죠. 부분이 있을 뿐이지 전체는 부분들이 모여진 상태에 붙여진 가명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지? 부품들 또한 더 작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부분을 극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극미라는 말 자체가 극히 미세한 것,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걸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의 입자를 극미라 이름 붙이고, 이 하나의 극미가 전후
좌우, 상하. 하나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상하의 6개. 총 7개의, 마치 주사위처럼, 그지? 총 7개의 극미가 모여있는 상태를 아누라 이름에서 제2단위. 하나의 극미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로 모여가지고, 요 극미보다는 좀 큰 덩어리인 아누가 되고, 또 아누가 또 이렇게 전후, 좌우, 상하로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점차 이 극미가, 많은 극미가 모일수록 물질의 크기가 큰 물질이 되고, 극미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물질이 되는 거다. 지금 얘는 극미가 50만 개, 얘는 100만 개의 극미가 모여 있는 거다. 라는 얘는 그지 분명히 플라스틱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플라스틱 입자가 50만 개가 있는 거고 이건 플라스틱 입자 100만 개가 모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요즘 특히나 고전 물리학의 이런 입장이죠. 물질을 이루고 물질은 원소들, 원자들이 결합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고전 물리학은 원자 또한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원자라는 이름은 가명일 뿐이었고. 나중에 좀 전자와 핵도만 나누었더니 더 미세한 아노, 요즘엔 나노들 하든 쿼크를 하든 이름은 여러 가지 붙이지 어떤 간에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거론되곤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예전에는 2000년 전이었으니까 이렇게 실험실에서 관찰한 건 아니겠지. 사유의 결과물로 어쨌든 가장 작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의 입자인 극미르가 전후 좌우로 모여서 가시적인 물질을 이루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바른 반론은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바른 접근 방식은 이 사람이 A를 주장을 하는데 야 A 아니야 B야 하면 택도 없으니 뭐가 B야 A지 라고 다툼만 벌어지지 이 논파가 안 돼. 이 사람의 견해를 파하려면 자기 주장, 이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그의 주장이 오류임을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내 주장이 바른 근거가 없는 거였구나라고 스스로 주장이 훅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논파입니다. 그죠? 아까 설치 유구 입장 또한 부분 또한 야 전체 입장에서 부분이지 네가 부분으로 존재한다고 또한 더 작은 부분에 전체에 불과한 거니까 전체는 가명에 불과한 거니까 부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여서 반박을 하자 무너진 거였어. 그러면 이제 극미설의 입장은 좋아 네가 그때가 쪼개고 처에서 쪼개지 않는 최소단의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이 극미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대가 말한 그 극미란 크기가 있는 거냐 크기가 없는 거냐 극미가 만약 크기가 있다면 극미의 크기가 0.00001 이라면 크기가 있다면 2분의 1 더 작은 최소 가장 작은 걸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아까 원자 그런 것들은 이게 아마 물리학도 이게 실험에서 결과가 아닐 거야 아마 이론적인 숫자로 접근해서 된 걸 거야. 어쨌거나 이 극미가 크기가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더 작은 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극미가 아니다. 크기가 있다면 극미가 아니다. 아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걸 극미라고 했는데 크기가 있는 것은 쪼개질 수 있는 거니까 크기가 있다면 극미가 아니다.
크기가 없다고 하면 크기가 없는 게 호공이 50만 개 모이면 얘가 되나요? 크기가 없는 게 0이 어떻게 0을 500만 개 더 0이 500만 개 모이면 1이 되나요? 크기가 없는 게 아무리 많이 모일지라도 크기를 잃은 물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아까 극미가 전후 좌우로 모인다고 했는데 이 극미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다고 했는데 하면 극미가 전후가 있다며 입체적인 면을 가진다면 얘가 이렇게 면적 입체적인 면이 있으니까 전후 좌우가로 결합이 될 텐데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쪼갤 수 있는 거니까 입체적인 면이 있다면 이게 전후 좌우로 얘가 만나는 거라면 나눌 수 있으니까 극미가 아니다. 전후 좌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얘가 완전히 중첩된다면 완전히 포개지기 때문에 절대로 더 큰 물질을 이룰 수가 없다. 얘의 주장 자체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극미가 있고 그 극미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상하에 극미들이 모여서 점차 이렇게 더 모여가지고 가시적인 물질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극미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면 쪼갤 수 있는 거니까 극미가 아니다. 크기가 없다면 물질 될 수가 없다. 는 것으로서 사실 불교에서 이렇게 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야 전체는 부분이 결합된 상태일 뿐 부분이 결합된 상태에 붙인 가명일 뿐 전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라고 하자 아 그럼 부분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또한 더 작은 부분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불과한 거니까 부분 또한 전체 입장에서 부분이었고 더 작은 입장에서는 전체에 불과한 거니까 얘 또한 가명일 뿐 실체가 없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가상의 지혜로 가장 작은 단위를 극미라고 이름 붙이고 이 극미라는 걸 통해서 부분 또한 전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한 잠깐 도구처럼 활용한 것인데 이것이 세상은 다 극미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규정진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서 치유한 건데 이게 약인 줄 알고 복용해가지고 도리어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과 같은 거라고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극미설이라고 하는 가상의 개념을 가지고 설한 건데 이 개념을 취해가지고 진리는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다시. 이걸 기억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걸 기억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냥 철학 노름인 것이고 이 얘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계 실제론적인 신념. 아까 말한 우리들은 여기에 컵이 존재하니까 내가 보는 거다. 여기에 소리 있고 여기에 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여기 있는 컵을 내가 보고 있고 보는 눈은 저기 있고 보이는 색은 여기 있고 듣는 귀는 여기 있고 들리는 소리는 여기 있고라고 여실하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사물이 여기에 바라보는 나와는 상관없이 저기에 존재한다 라고 신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들은 어때요? 저거 나랑 상관없이 저기 존재하는데? 라고 여기입니다. 그죠? 이 책에서 이론 얘기할 때야 맞지. 끄덕이지만 정말 외계 실제로는 저는 다 모순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끄덕이지만 정작 자신의 신념이
여기 보는 건 나고 저기 보이는 건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라고 이렇게 색성향 위축법이 나와는 상관없이 각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적신의 신념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저 외도의 견해는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네. 이게 오류라는 걸 일깨워주는 건 자신의 이런 신념이 오류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죠? 좋아. 좋아. 이제 직접 이제 자신의 신념, 이런 얘기가 자신의 신념을 파악하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좋아. 우리가 외계 실제론적인 신념이 짙고 이거 이제 쉽게 파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몸이 보고 듣고 느낀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눈알이 보고 있고 이 귀가 듣고 있고 코가 냄새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느낀다라고. 그리고 이 의식이 개념을 파악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눈알이 본다고 여기기 때문에 눈알은 여기에 있고 볼펜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색상이랑 지금 보이는 색상과 지금 보는 눈알이 여실하게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서 구분 지어져서 나눠져 있으니까 보는 건 여기 있고 듣는 건 저기 있다라고 여기는 거야. 귀가 듣는다고 여기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발생이 했고 이 귀가 여기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계 실제론이 파해지려면 눈알이 보는 게 아니다. 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감이 있어야 돼요. 안경 좀 빌려줘봐요. 좋아. 눈이 나빠가지고 사분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런데 안경을 딱 끼면 본이 잘 보여. 그러면 안경이 보는 거야? 안경을 벗으면 흐릿하게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안경만 딱 쓰면 잘 보여. 안경이 보는 거야? 아니죠. 안경이 보는 건 아니죠. 안경이 보는 데 도움을 준 거지. 확실하죠? 왜냐? 안경이 없어도 흐릿하게 보는 건 있으니까, 그지? 이게 있으니까 안경을 딱 쓰면 잘 보인다 한 것이지. 흐릿하게 보는 게 없으면 얘한테는 안 보여요. 이 보는 게 있으니까 얘가 이 안경의 도움으로 잘 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안경이 보는데 도움은 주지만 안경이 보는 건 아니죠. 안경은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경은 그렇고 눈알이 보는 거 아닌가? 눈알이 보는 것 같은데 눈알이 없으면 사고로 눈알이 빠지면 못 보잖아요. 사고로 눈알이 빠지면 못 보나요? 봐요? 사고로 눈알이 없어도 봐요? 못 봅니다. 좋아요. 사고로 눈알이 빠지면 못 봅니다. 강민중님이시죠? 이미 갑자기 정전이 확 돼가지고 아예 도시 전체가 확 캄캄한 밤에 정전이 돼가지고 온 도시 세상이 캄캄해요. 그럼 보시나요? 못 보시나요?
아, 못 보시나요? 그러다가 전기가 확 떠가지고 사물이 확 잘 보이면 보는 건가요? 그러면 님은 이 색깔을 보실 때는 보시는 거고 이 검은색을 볼 때는 못 보시는 건가요? 그건 색깔의 개념이고 형체의 개념을 말하는 거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그죠? 당장 지금은 보고 있다가 불을 확 꺼가지고 캄캄하면 캄캄하다. 형상이 또렷이 아까 눈이 아픈 사람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죠? 형상이 또렷이 안 보여. 이렇게 보면 또렷이 보여요. 형상이 또렷이 안 보일 때는 못 보는 거예요? 보여요. 형상이 또렷이 안 보이는 것이지 보는 게 없진 않죠. 그죠? 저는 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밝음을 봐야. 낮에는 밝음을 보고 밤에는 어둠도 봐야. 캄캄한 줄 저는 흰색도 보고 검은색도 봐야. 눈이 있으니까. 흰색만 보는 게 아니라 검은색을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죠? 밝음만 보는 게 아니라 캄캄함을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죠? 저는 어두운 줄도 봐서 어두운 줄도 알고 봐서 밝은 줄도 알아요. 그죠? 그와 같이 캄캄함 들어가서 캄캄하다고 보고 있잖아. 그지? 동굴 밖에 나오면 화난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 무슨 동굴 속 밖에 나오면 없던 보는 게 확 생겨나고 동굴 속 들어가면 없던 게 확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면 캄캄함도 못 봐야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와 같이 눈알이 없으면 사고로 눈알이 빠지면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둠 아무런 모양도 색깔도 감지가 안 되고 오직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캄캄해요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오직 캄캄함만을 감지하는 건 있어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누가 기증을 딱 해주면 이제 잘 보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 이게 있으니까 안경을 끼면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사고로 한 사람은 둘 다 눈이 빠져가지고 사고 났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어. 똑같이 기증을 해주면 이 사람은 봐야. 시체는 못 봐야. 똑같이 눈을 기증해줬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경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알이 보는 게 아니면 안경이 보는데 도움을 주듯이 눈알이 보는데 도움을 줘야. 눈알이 마치 보청기가 안 들리는 게 보청기가 도움을 줘야. 보청기가 듣는 게 아니야. 이 듣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눈알이 이렇게 색깔과 형상을 빛을 감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눈알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눈알이 없어도 보는 게 없진 않아요. 캄캄하다 보기 있잖아. 이게 눈이 이게 보는 거라는 것에 대한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알이 없어야만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철떡같이 눈이 본다고 여겼기 때문에 눈과 저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 가지고 별개로 나누어서 이건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경계가 안 주어져 있어요.
이 감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감을. 눈은 워낙 우리가 찰떡같이 이렇게 여기 여실하게 나누는 마음이 짙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해심정 저녁에 뭐 먹었어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호빵 먹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먹었으니까 알아요? 어? 맛을 느끼는 느꼈기 때문에 모르겠죠. 해신동은 저녁에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 먹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이게 있고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 내 저녁에 뭐 먹었지? 시래기 밥 비벼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올려줘야. 그죠? 떠오르니까 먹었네라고 아는 것이지. 호빵이 떠올랐으니까 지금 호빵 먹은 줄 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호빵은 어디다 나타난 거야? 지금 떠오른 호빵은 어디다 나타난 거야? 안에 있다 나온 거야? 어디 떠들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자, 본인들 저녁에 먹었던 거 똑같이 한번 호빵, 하얀 호빵을 한번 훅 떠올리면 호빵이 떠올라요, 그지? 네. 이거 어디다 나타나는 거야? 어디다 나타나는 거야? 어디 있다가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인연이 되면 호빵으로 훅 나타나네, 그죠? 뭐가? 이게. 그죠? 아, 짜증나, 씨. 짜증 어디다 나온 거야? 내 속에 있다가 튀어나온 거야? 이게. 아, 짜증나. 아, 이 점 좋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거죠. 호빵으로, 짜증나로. 이 소리는 아는 어디다 나타나는 거야? 아는 소리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온 거야? 홍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 얘가 지금 이 주먹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 보자기 모양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얘가 나타나는 거야. 늘 있던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지?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지? 얘가 호빵으로 나타난 거라고. 얘가 짜증나로 나타난 거라고. 얘가 로 나타나는 거라고. 분명히 는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는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하는 거야. 분명히 는 얘가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호빵도 얘가 나타난 거고 답답이도 얘가 나타난 거고 도 얘가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건 제철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건 호공에서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색상은. 여기에 대한 감은 좀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감은. 그래서 먼저 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색, 성향, 미촉, 법 중에서 거꾸로 법, 느낌, 맛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은 워낙 눈에 대한 보는 것을 워낙 많이 의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굳은 신념이 굳어서 이거는 단번에 신념이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반면에 개념 같은, 지금 학교라는 개념은, 그지? 학교,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이게 학교라는 개념은 어디 있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학교. 아까 점심에 먹었던, 저녁에 먹었던 이 기억 또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 얘가 나타나는 거야. 기억을 떠올리는 마음이 따로 있고 떠올려진 기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호빵이 어디 있어야 그냥 호빵이 어디 있냐고. 여기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지? 이 떠올리는 이걸 떠나서 호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은. 느낌 또한 답답해 또한 답답해라 느끼는 이 마음을 떠나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어떻게 대상일 수 있어 이게? 기억이 어떻게 대상일 수 있어요? 답답이 어떻게 대상일 수 있어? 그냥 이게 나타나는 거지, 얘가. 오 또한 얘가 나타나는 거라고, 얘가. 그지? 지금 이렇게 온갖 말로 나타나고 있잖아, 얘가. 그지? 이와 같이 여기에 대한 좀 감이 있을 때 비로소 색, 성향, 미촉, 법이 대상이 아니다. 의식하는 것과 의식되는 것,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실감함이 생긴다고. 이렇게 저녁에 뭐 먹었지라고 떠올리는 것과 떠올려진 것이 둘이 아니라고, 그죠? 뭐 먹었지?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이지. 불안해. 왜 좀 불안하지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여기에 느끼는 마음 떠나서 불안함이 어디 있겠어요? 왜 짜지? 할 때 드러나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까 어떻게 모든 인식 대상은 어떻게 있다? 인식되는 걸로 있잖아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진경, 우리 이걸 육진경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대상이 아닌 걸 대상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육진경계라고 이름을 하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알아지고 있는 것이건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 때 아는 건 내 마음이고 알아지는 건 막 대상이 있냐? 불안해할 때 느끼는 건 내고 마지 불안하면 대상이 있냐? 듣는 건 나고 들리는 건 소리 있냐?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이 있냐? 이래 신념이 짙은 이유는 아까 왜 그렇다? 이게 몸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으니까 분명히 별개인 것처럼 여겨진 거였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한. 눈은 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 눈이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감이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여기는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네. 대상이 아닌 걸 대상처럼 여겼구나라고 여기는. 인식 밖에 외계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외계 실제론이 허망 분별에서 벌어진 착각이구나. 마치 꿈속에서 분명히 날씨가 맑네. 스스로 듣기 좋다라고 분명히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이렇게 꿈꾸는 마음 밖에 것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꿈꾸는 마음이 이렇게 보고 들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괜히 나누어서 내가 저기 있는 구름을 보고 내가 저기 있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고 듣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바깥 경계인 것처럼 꿈속에서 여실하게 나누어서 나와 대상을 나눈 것처럼 일상사에서도 꿈속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끊임없이 분별하게 나누는 마음의 습관이 꿈속에 여실하게 작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육진 경계가 마음 밖의 것이 아니다. 오직 인식이 있을 뿐 인식 밖의 경계는 없다라는 걸 살펴봤고, 오늘은 중생들이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의 외계 실제론이 이거 자체에서 모순이 있구나. 그럼 바른 세상을 바로 본 입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살펴봄으로써 본인 또한 어떻게 이런 외계 실제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서 이것이 잘못된 착각이다라는 걸 알아서 훅 내려놓고, 실제를 그 신념이 짙으면 계속 그 신념에 의거해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분별하는 입장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 분별된 것과 여실하게 분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신념대로 보면 계속 그런 신념대로 보이니까, 아니 눈이 보고 있는 데라고 철떡같이 여겨지게 되니까, 이것이 사견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신념이 훅 내려놨을 때 비로소 온전히 실제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그죠? 불교 공부는 딴 게 아니라 기존의 모든 관념이나 그런 신념을 한번 훅 다 내려놓고 실제로 벌어진 삶을 온전히 실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신 거니까.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지금 실제로 벌어진 삶을 실감하는 게 불교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물건도 없구나. 우리 온갖 것이 있으니까 온갖 것에 막 걸리는데,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남에 있을 뿐 어느 것도 실체가 없구나. 하나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세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가지고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구나라는 걸 좀 실감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진실이에요. 삶을 실감 속에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